1번 문제의 경우에 답으로 와야 되는 것은 평일 아니면 주말이고, 평일 아니면 주말인 경우에 굳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만약에 추주를 한다면 추주 문제로 지난 시간처럼 푼다면 위크데이 함수를 써서 나온 결과물을 이 자리에 평일 5번에 주말 2번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월요일이 1인 유형이면 날짜 셀 다음에 몇 번 유형을 쓰죠? 네, 2번. 2번 유형을 써서 1일 때는 월요일이니까 평일이고, 2일 때도 화요일이니까 또 평일이고, 5번에 평일을 쓰고 다시 주말을 2번을 써야 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죠? 7개의 인수를 굳이 적기보다는 지금 요 문제처럼 if랑 같이 쓴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vlookup하고도 같이 했는데, 만약에 vlookup이랑 위크데이를 같이 쓰려면 1은 평일, 2도 평일, 그래서 5까지 평일, 6, 7은 주말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vlookup보다는 지금처럼 if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if랑 같이 쓰라 했으니까 오늘 문제는 그래서 위크데이 월요일이 1인 유형이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는 건 1에서 5까지, 위크데이의 결과가 1에서 5까지는 평일, 나머지는 주말로 처리를 하면 되죠. 그러면 1에서 5까지라는 거는, 자, if의 조건으로 위크데이의 결과가 날짜, 월요일이 1인 유형은 2번 형식이고, 자, 이랬을 때 if의 인수는 뭡니까? if의 인수는 이 날짜의 요일 번호 값을 비교를 해야 되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죠? 비교를 하는데 1에서 5까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6보다 작으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되죠. 6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도 될 거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참일 때 평일, 거짓일 때 주말,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자리를 5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다 이 형식이 아니라, 만약에 위크데이 함수의 값을 6보다 크다 하면요. 6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요. 6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식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이 조건 만족하면 주말인 거니까 참일 때 주말 먼저 오고, 거짓이면 평일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거나 이거는 같은 의미죠.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나 5보다 큰 거나 똑같은 의미고, 그래서 어쨌든 6, 7에 해당되는 그 외 6이나 7에 해당되는 것은 주말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비교했을 때 참이면 그걸 평일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렇게 조건식 6보다 작다,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평일, 주말 하는 거나, 이렇게 조건을 해서 주말, 평일 하는 거나 어떤 걸 쓰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줘놓고 틀린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제대로 안다면 실기 풀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중에 한 가지 아무거나 하시면 될 거고, 필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줬을 때 뭐가 의미가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제 설명이 이해되면 필기 문제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인 그냥 5보다 작거나 같다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레코드의 요일 자리에 적혀질 값은 평일 아니면 주말이고, 그 평일과 주말을 기준은 요 응시일이고, 응시일을 그냥 if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응시일의 요일 번호를 찾아서
그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서 1에서 5까지면 평일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if의 조건으로 왼쪽에 부등호 들어가기 왼쪽에 이 레코드에 있는 어떤 정보가 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 레코드에 있는 어떤 정보, 요 응시일의 요일 번호가 위크데이 응시일의 요일 번호, 그것도 월요일이 1인 유형, 그래서 2번 유형으로, 그래서 갈로 닫으면 응시일의 요일 번호가 지금 부등호 들어가기 왼쪽에는 이 레코드의 정보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 요일의 이 응시일의 요일 번호가 작거나 같다 5와 비교를 했고요. 자, 그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 그리고 갈로 닫고. 자, if는 항상 조건식 비교를 해서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요 세 개의 인수 구조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if의 인수는 세 가지, 참 거짓을 비교하고, 그래서 그 참 거짓이 판단되어지면 그 다음 인수, 거짓이라 판단되어지면 그 다음 인수. 밑에 인수 힌트에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앞에 로지컬 테스트라는 건 반드시 그럼 true, false가 판단되어지는 식. true, false가 판단되어지는 식은 부등호가 들어와야 되고, 부등호가 들어왔을 때 부등호 왼쪽에는 이 레코드의 정보, 답을 쓰고 있는 요 같은 행에 있는 정보, 그 다음 그 정보를 뭐하고 비교해야 되는지 비교 판단해서 참 거짓 이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마 if까지 진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if를 들어가면 이제 계속 그 if의 구조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한 주소는 요거 하나니까 바뀌어지면 되죠. 예, 상대 참조로 바뀌면 되고, 그래서 그대로 채우면 답 나오실 거고요. 할게요.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표시하시오. 그래서 근무 연수는 현재 날짜의 연도 빼기 입사 일자의 연도.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근무 연수는 현재 날짜의 연도. 현재 날짜가, 자, 지금 문제에서 today. 자, 현재 날짜는 셀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today 함수를 이용하면 오늘 날짜, 현재 날짜가 구해지죠. 자, 그 다음 year 함수는요, year의 인수로 오는 것은 날짜. 그럼 그 날짜의 연도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 날짜의 연도라는 건 year 함수 안에 today 함수가 오면, today는 인수가 필요 없죠. 오늘 날짜 today가 오고 갈로가 닫혀서 year 안에 날짜가 왔어요. 그러면 현재 날짜의 연도가 되고요. 반드시 여기서 갈로 닫으시라 했습니다. year의 인수는 날짜 하나만 오면 돼요. 자, 날짜가 왔고 빼기 입사일자의 연도는 year 함수 안에 입사일자 셀이 들어오면 되겠죠. 셀 주소가 하나 와서 그 날짜 셀의 연도 값이 구해지고. 자, 그래서 근무 연수에 이꼴 year의 year 함수 안에 today 갈로 닫고 year의 갈로도 닫고 year 안에 today. 우리 지난 시간에 인수 없이 오늘 날짜의 연도와 시간까지 나오는 건 now 함수. 그래서 요 today 자리에 만약에 now 함수가 주어지면 now를 쓰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현재 날짜의 연도고, 이거 빼기 year 함수 안에 입사일자를 넣어주면 year의 인수는 year month day 함수의 인수는 날짜 셀 한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연, 월, 일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날짜 셀 하나. 보통 여기 인수의 시리얼 넘버 이렇게 나오는 인수들은 날짜 또는 시간 같은 것이 인수 힌트에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엔터 치면 자, 우리는 몇 년 숫자 그죠? 정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자, 날짜나 시간 함수 쓰실 때 항상 날짜나 시간 함수 쓰실 때 여기에 분명히 자, 밑에 셀을 제가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면 일반이라고 해서 요 셀에 서식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날짜나 시간 함수를 쓰고 나면 엔터 쳤을 때 답이 1900년 1월 14일처럼 날짜 형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식을 쓰니까 갑자기 저 위에 날짜 서식으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서식을 밑에 거 보시면 밑에 아무 자리나 선택해 보면 일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1900년 1월 14일은 그냥 숫자 14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14라고 하고요.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today 함수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서를 요렇게씩 썼는 걸 내년에 열어보면요. 시스템이 알고 있는 날짜를 그때그때 받아서 답을 구하니까 내년에 딱 이 파일을 다시 열면 15로 알아서 수정되어 있겠죠. 그렇죠? today 함수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그날의 날짜에 대한 연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일이 지난번에 예제에서는 기준일 같은 게 있어서 이거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뭔가를 구했다면 지금 오늘 거는 오늘 날짜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날짜는 연도가 바뀌면 알아서 바뀌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를 잔여 일수에 표시하시오. 자, today는 오늘 날짜 구하는 함수고 days는 날짜 간의 차를 구하는 거죠. 자, 날짜는 이렇다 했습니다. 날짜 빼기 날짜 가능하다 했어요. 자, 뒤에 날짜, 종료 날짜 빼기 시작 날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종료 날짜가 왜 먼저 와요? 뒤에 날짜가 숫자가 크잖아요. 그죠? 숫자로 표현하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직접 해도 되는데 days라는 함수가 주어지면 요 함수에는 두 개의 인수 형태로 적는 거죠. 종료 일자 날짜 콤마 시작 날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인수로 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종료 날짜 언제다 시작 날짜 언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두 날짜 간의 차이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자, 시험 일시가 27년 5월 21일 시험 일시가 더 한참 남았어요. 그죠? 뒤에죠. 그리고 오늘 날짜 하고 차이를 구하라 하니까 자, 이꼴 날짜의 차이를 구하는 데이스 밑에 데이스 360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요 데이스 함수 없을 땐 요걸 썼어요. 이렇게 하면 요 함수는 1년을 36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가 많아지면 답이 숫자가 좀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데이스라는 요 함수를 쓰고요. 날짜 간의 차이를 구하는 함수가 데이스 자 밑에 힌트에 보면 end date 그 다음 힌트가 start date 그러니까 뒤에 날짜 언제가 뒤입니까? 시험 날짜가 뒤에 거죠. 시험 날짜 쉼표 찍고요. 빼기 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쉼표 찍고 오늘 날짜 today 갈로 닫고 데이스의 갈로 닫고 이건 그냥 날짜 차를 구하라 해서 그냥 단순히 구하시면 되고요. 자, 4번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표시 예가 있죠. 표시 예가 주어지면 자, 요거 구하고 연결 연산자 요 사이에 붙여주고 시자 적어주면 됩니다. 자, 입실 시간은 매시 정각이며 수업 시간에 시에 해당한다. 자, 원수 함수와 아웃 함수 중 알맞은 거 할 때는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되고요. 연결 연산자 사용하라는 거죠. 자,
수업 시간이 13시 10분이면 입시를 몇 시에 하라는 겁니까? 답이 13시 이렇게 오라는 거죠. 13시, 15시처럼 요 앞에 시간만 가져오고 시라는 글자 연결시키고, 그래서 자, 이꼴 이 시간에서 시, 분, 초만 추출하는 거 hour, minute, second 함수. 그래서 시를 추출할 거니까 hour 함수 안에 시, 분, 초의 정보가 들어있는 시리얼 넘버, 시간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시간 정보 1개. year, month, day 안에 날짜 1개. 그죠? hour 안에도 시간 정보 1개. 그래서 요것만 넣어주면 13을 구할 거고, 그 다음 뒤에 시자를 연결시켜서 붙여주시고. 자, 5번.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 이용하여 주차 요금 계산하라 했고요. hour, minute 함수 쓰라고 했고, 주차 요금은 10분당 200원. 자, 우리 10분당 200원이면 예를 들어서 30분 주차하면 얼마를 내야 되죠? 자, 600원인 걸 계산식으로 만들면요. 자, 30분을 내가 주차를 했다면 나누기 10을 해서, 그죠? 3 만들고 곱하기 2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10분당 200원일 때 내가 30분을 주차했으면 나누기 10 곱하기 200 하면 600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하면 되는가 하면 요 D는 10분당 200원이라서 무조건 정해진 거고요. 몇 분이 걸렸는지, 그 입차와 출차 간에 몇 분, 요거 구하시면 되거든요. 입차, 출차 간에 얼마나 걸렸는지 분수를 구하는데, 자, 시간은 빼기가 된다 했나요? 자, 중간 가정을 한번 볼게요. 이꼴 시간, 뒤에 시간을 빼야 되겠죠? 뒤에 시간이 더 큰 거잖아요. 뒤에 시간 빼기 앞에 시간을 하면요. 1시간 걸렸다 해서 몇 시간, 1시간 이렇게. 자, 밑에 보면 서식이 회계 서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빼고 엔터를 쳐버렸더니 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표시됐는데 시간 서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일단 우리는 원래 주어진 것은 숫자 아무거나 하나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숫자 적었을 때 이렇게 쉼표 나오는 회계 서식이에요. 쉼표 나오는데 회계 서식이면 요 쉼표 스타일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식 지금 바뀌었지만 다시 되돌려 놓으면 되니까,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한번 구해보면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 하면 몇 시간 몇 분이라는 요런 정보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정보 중에 시 정보에 시를 분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60 더하기 분. 그죠? 1 곱하기 60 더하기 20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1은 뭐로 구할까요? hour 함수로 1을 구하고, 분은 minute 함수로 구하고, 그 구한 시 정보에는 60을 곱해주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총 몇 분이 걸렸는지 그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빼기를 했더니 몇 시간 몇 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빼기 식이 필요한 게, 우리가 hour 함수가 원하는 건, 자, hour 함수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다가 hour를 쓸 건데, 요렇게 갈로 넣었을 때 빼기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빼기를 했더니 1시간이라는 1시, 그죠? 1시 20분, 2시 20분이라는 그 시간 정보가 들어간 거죠.
그죠? 시간 정보라는 한 개의 인수가 들어간 겁니다. 연산을 통해서 계산되어진 1시라는 시간 정보가 들어갔고, 그 시간 정보에 시 정보에다가 곱하기 60, 그다음 더하기 또 요 두 개를 빼서 구했는 1시라는 그 정보에서 분정보를 마찬가지로 H21번 빼기 20번, G21번 해서 요 2시간 차로 구한 1시라는 것에서 분정보를 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렇게 구했을 땐 우리가 0시가 아니라 60분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아까 서식이 회계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쉼표 스타일 요거 눌러주면 분정보로 바뀔 겁니다. 자, 정수값으로 바뀌어요. 아까 원래 주어져 있던 서식이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요 분정보에다가 우리가 나누기 10 곱하기 200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그냥 나누기 10 하면 되나요? 자, 이 전체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요 더하기 계산식을 먼저 다 한 것을 나누기 10 해야 되니까 요 전체에 괄호를 넣을게요. 그리고 나누기 10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주차 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시간을 빼고 이런 과정에서 엔터를 안 쳤으면 1시라는 시간 서식으로 바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보면 지금 다 회계 서식 되어 있을 테니까 이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다 중간에 엔터를 안 치고 중간 결과를 안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계산을 했다면, 자, our 함수 안에 이 2시간 차를 뺀 값에 곱하기 60 더하기 미니트 함수 안에 2시간 차를 빼서 구한 값을 더하고 전체 괄호 닫고 나누기 10 곱하기 200. 중간 엔터를 안 치고 그냥 하면 처음부터 서식이 바뀔 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이 중간에, 그죠? 이꼴 이거 빼기 이거 해서 중간 과정의 원리를 설명드리느라고 엔터를 한번 치니까 서식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혹시나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날짜 함수와 아까 이거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날짜 함수나 시간 함수로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서식이 딱 바뀌어지면 서식이 이런 게 들어가면 다른 셀 채우기 전에 미리 올려 있던 다른 셀의 서식을 확인하세요. 회계 보통 원표시 붙이는 회계를 요 답안에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회계에 적혀 있으면 만약 이 자리도 결과적으로 쉼표 스타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니까 1시니까 0. 얼마 되니까 0이라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리 바꾸실 필요 없고 만약에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1시 나와서 서식이 바뀌었다면 최종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서식을 쉼표 스타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날짜 시간 함수를 할 때는 중간 과정에서 서식이 바뀌어 버릴 수 있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원래 서식이 뭐였는지 확인해 두세요. 자, 214페이지에 보면 첫 장 유의사항이 여기 하나만 있는데 매번 똑같으니까 안 적혀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외부 데이터는 C 안에 OA 폴더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시트 순서 임의로 바꾸거나 하면 실격 처리되는 거. 그래서 시트에 대한 관리는 잘 하셔야 되고요. 뭐 다른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중에 1번 문제 출발 시간과
정류장 수를 이용하여 도착 시간을 표시하라 했습니다. 도착 시간이라는 것은 출발 시간 더하기 정류장 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 소요 시간이 5분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정류장당 소요 시간이 5분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정류장 수가 4개고 출발 시간이 10시면 출발 시간 10시에 더하기 정류장 개수 4개 곱하기 소요 시간 5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 20분을 계산하니까 10시 20분 이렇게 답 나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쓴 것이 형태가 어때요? 안 맞죠? 이거는 10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요 글자 문자는 안 썼다고 쳐도 4 곱하기 5 같은 정수값하고 이거하고 형태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은, 의미는 이런 건데 형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타임과 아워 미니트 같은 게 같이 나오면 이걸 공식처럼 하시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타임 함수 안에 원래의 시간 정보가 들어있는 셀 주소를 이용해서, 원래의 시간이 A1번 셀이면 A1번 셀에 있는 시간 시 정보만 분리해서 타임 함수의 시 자리에 넣고, 또 미니트 함수의 안에 원래 시간 셀을 넣어서 분 정보만 넣고, 세컨드 함수 있으면 여기 세컨드 함수 쓰면 되는데 없으니까 0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초를 적고 갈로 닫으면 시, 분, 초의 정보를 넣어주면 답은 원래 있던 A1번 셀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분리시켜서 다시 결합시키면 다시 원래 값이 나오는데, 요 분리시켜준 요 분정보에다가 더하기 정류장 수, 그죠? 정류장 수 4 곱하기 소요 시간 5 요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류장 수는 셀 주소 이용해서 그 각각 달라질 테니까 그 셀 주소 곱하기 5라는 것이 요 분정보가 들어가는 요 두 번째 인수 자리에 계산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공식을 먼저 적어 볼게요. 자, 파일부터 열어주시고요. 대표 기출 따라하기, 그 안에 대표 기출 따라하기, 페이지는 214페이지, 1-214페이지고요. 그 문제가 적혀 있는 건 216페이지. 자, 공식처럼 한번 써볼게요. 타임 함수 안에 시 정보만 분리해서 요 출발 시간 C 3번 셀, 계속 선택했다가 내리고 불편하니까 그냥 C3이라고 바로 적어 버릴게요. C3번 셀, 또 미니트 함수 안에 C3번 셀, 다음 0 요렇게 갈로 닫으면 원래의 시간 그대로 나오는 거죠. 타임 안에 시, 분, 초의 정보를, 원래 시 3번 셀에 시, 분, 초의 정보를 분리시켜서 꺼내면 결과는 원래 시간 그대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자, 그 원래의 시간 그대로 나오는 공식에다가 더하고 원래의 출발 시간, 그 출발 시간에다가 더하고자 하는 것은 정류장 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해당되는 요 분정보를 더하는데, 그래서 출발 시간 그대로 나온 이 정보 8시 그대로 나온 그거에서 요 분정보 뒤에다가 요거 더하기 정류장 수, 여기 B3번 셀이죠. B3번 셀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은 5분이니까 자, 분정보에다가 이렇게 더했어요. 분리시켜 놓은 분정보에다가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러면 8시 30분. 자, 또 다르게 계산해 볼게요. 타임 함수만 주어졌다면 우리 이꼴 이 시간 더하기 타임 안에 0시 몇 분을 할까요? 0시 정류장수 곱하기 5분 그리고 0초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래서 함수가 타임만 주어지면 0시 몇 분 0초 해서 걸리는 분 정보를 이렇게 더하도록. 그러니까 앞에 식이나 뒤에 식이나 다 형태가 같은 것들끼리 시간에다가 시간을 더하니까 계산이 맞게 되는 거죠. 형태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문자 함수로 레프트, 미드, 라이트. 이건 우리 많이 했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함수는 문자 함수는 함수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함수가 어렵진 않아요. 자, 로어라는 함수 안에 문자가 들어오면 다 소문자로 만들어내고요. 어퍼라는 함수 안에 문자가 오면 다 대문자가 돼서 나옵니다. 프로퍼 함수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바꾸고 그래서 대소문자 형태를 맞춰주는 함수가 로어, 어퍼, 프로퍼인데 그냥 인수로 뭐 들어옵니까? 문자 셀 1개 들어옵니다. 범위 같은 거 여러 문자 넣지 않고요. 문자 셀 1개의 문자 셀 들어와서 그거를 소문자로 대문자로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바꿔주는 로어 함수, 어퍼 함수, 프로퍼 함수. 자, 그 다음 공백을 없애는 트림 함수. 트림 함수에 문자가 오면 공백을 제거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가 하면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 공백은 두는 거예요. 한 칸 공백을 제외하고 텍스트의 공백을 모두 삭제한다. 여기는 공백 자체가 없네요. 그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대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가 공백 여러 칸 있고 글자가 있었어요. 다음 공백 여러 칸 있고 글자가 있었어요. 공백 여러 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의 앞에 있는 공백 다 제거합니다. 뒤에 있는 공백 다 제거하고요. 뭐만 놔둬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만 놔두고 나머지 다 제거한다고요. 요거 하나만 두고 앞에 다 뒤에 다 그다음 중간에 띄어쓰기 한 칸은 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리는 것이 트림 함수. 그래서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고 마찬가지로 인수는 문자가 들어있는 셀 1개만 범위 같은 거 아니고 셀 하나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 자체는 방금 했던 함수들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음 6번 먼저 보면 6번은 문자의 개수, 문자의 길이. 자, len이라는 함수 안에 글자가 딱 들어오면 텍스트 하나가 오는 겁니다. 텍스트 하나 오면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글자의 길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len 함수는 글자의 길이. 그래서 7글자다. 그거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find라는 함수와 search라는 함수 있는데 비슷한데 요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 요거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요. 뭐냐면 특정 글자를 요 찾을 텍스트 특정 글자를 요 문자열에서 찾아요. 찾아서 몇 번째 있는지 답으로 오는 건 숫자입니다. 답으로 오는 건 숫자예요. 자, 특정 글자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요 예제를 똑같이 해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find 함수에 이자를 찾으라. 자, 이자를 찾으라.
어디에서요? 요 글자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또 서치 함수에 소문자 2를 찾으라고 자,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의 답은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했기 때문에 요 글자에서 요거 몇 번째 있는지 찾는데 첫 번째 있는 이는 대문자니까 일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은 4라고 위치 번호가 나오고요. 서치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1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요 두 함수의 차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소문자 2의 위치를 찾아내고요. 이거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대문자든 소문자 상관없이 2가 첫 번째 있으니까 1이라고 위치 번호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둘 다 특정 글자의 위치 번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서치와 파인드의 답은 숫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인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인수 있는데 보통은 잘 안 적지만 만약에 적어준다면 자, 예를 들어서 서치 함수를 적으면서 방금 요 식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해놓고는 제가 뒤에 숫자 2를 적었어요. 요건 뭐냐면 찾을 시작 위치. 첫 번째부터 찾지 말고 두 번째부터 찾기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너뛰어 버렸죠. 두 번째 X부터 해서 찾으면 여기 2를 찾았잖아요. 그럼 요거 답 뭐 나올까요? 자, 여기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3이 아니고 두 번째부터 찾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 번째 있다 그게 아니라 요 글자의 네 번째 자리에 이가 있다고 찾은 거예요. 요거는 시작 위치고 그래서 첫 번째 건 건너뛰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시작 위치는 우리가 실기 문제 풀 때는 거의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답지에 1이 적혀 있다면 안 적어도 되는 부분이죠. 안 적으면 첫 번째 글자부터 찾으러 가니까. 근데 만약에 필기 문제에 1이나 2가 적혀 있다면 2나 3이나 다른 게 뭔가 숫자가 하나 있으면 그 자리부터 해서 찾기 시작하라는 뜻이고 찾았을 때 요 2는 여기서부터 세 번째 자리에 있지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자리 위치에 있다라는 걸 찾아준 겁니다. 그리고 답은 위치 번호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텍스트 함수 시트에서 선수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자 여기 주어진 함수 중에 대문자 바꿔주는 함수가 어퍼 함수잖아요. 어퍼 함수 안에 선수명이 적혀있는 셀 주소가 들어오면 되죠. 선수명 셀 주소가 네? 제가 잘못 봤네. 자, 첫 문자를 대문자로 하니까 프로퍼네요. 그죠? 네, 프로퍼 함수 안에 선수명 셀 주소가 오면 되고 그다음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하라 했으니까 어퍼 함수 안에 팀명이 적혀 있는 셀 주소가 오면 되죠. 자, 그렇게 변환하여 표시하기를 선수명 갈로 안에 팀명 선수명이 이거고 팀명이 이거면 요렇게 표시하라고. 그러면 요 선수명은 프로퍼 함수 한번 통과해야 되니까 선수명 표현하고 그다음 갈로 여는 것도 한번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글자. 그럼 요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시켜야죠. 그리고 요렇게 갈로 문자 쓰고 그다음 팀 이름 표현하고요. 팀 이름 표현하기 전에 요 갈로 문자 다음에 또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수명은 프로퍼 함수를 이용해서 선수명이 와서 요거 표현하고
그다음 갈로 여는 문자 표현해야 되니까 연결시켜서 요렇게 생긴 글자 써주고, 그다음 팀명 오기 전에 또 연결시켜야죠. 연결시켜서, 아니 다운표 아니고, 연결시켜서 팀 이름 와야 되는데 그냥 셀 주소가 아니라 대문자 바꿔가지고 팀 이름이 오고, 그 다음 갈로 닫는 문자 필요하니까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긴 글자 오고, 선수명 오고 갈로 열어서 팀명 오고 갈로 닫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연결.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연결 3번을 시키다 보면 한 번쯤 자꾸 빠뜨리거든요. 안 빠뜨리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 시트에 가시고, 잠깐만요. 아까 하던 걸 마무리를 안 했나 보네요. 자, 텍스트 시트로 가서, 자, 이꼴 선수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그래서 첫 문자만 대문자니까 프로퍼 함수 안에 선수명 셀이 들어오고 갈로 닫아줘야죠. 그러면 선수명의 첫 글자만 대문자, 그 다음 갈로 여는 글자가 필요하니까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긴 글자 연결시켜 주라고. 그 다음 팀 이름이 와야 되니까 또 연결시켜서, 보통 두 번째에 잘 빠뜨리더라고요. 자, 반드시 연결시켜서 그 다음 팀 이름이 와야 되는데, 팀 이름이 그냥 그대로 와도 되면 그냥 셀 주소만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셀이 대문자가 돼서 와야 되니까 어퍼 함수 속에 팀 이름을 넣어주죠. 팀명 넣고, 그 다음 갈로 닫는 문자 필요하니까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긴 글자 넣어주라고. 사용한 주소 전부 같은 행에 있는 거죠. 상대 참조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4번을 먼저 할게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학과의 앞 세 문자 그러면 우리는 레프트 함수 이용하면 되겠네요. 학과가 만약에 이거면 그거의 세 글자. 자, 학과의 앞 세 글자. 레프트 함수 안에 학과 셀이 오고 3 적어주면 세 문자. 그 다음 입학 일자의 연도면 이어 함수 안에 입학 일자, 그걸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는데,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하라 했어요. 세 글자를 사용하는데 이 세 글자를 다시 소문자로 바꿔준다는 건 이렇게 구한 앞 세 글자를 다시 로어 함수 속에 쏙 넣어주면, 로어가 요 문자 인수로 문자 하나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함수 속에 앞 세 글자 구한 거 넣어주면 소문자가 표시로 되겠죠. 그 다음 입학 일자가 이거면, 자, 이때 요거는 여기까지는 요렇게 해서 소문자로 구하고, 그 다음 이어 함수에 입학 일자 넣어서 구하고, 요 사이에 뭐 할까요? 연결을 시켜주죠. 자, 그러면 4번 문제에 자, 학과의 왼쪽 세 글자 레프트, 학과 셀의 세 글자를 구했어요. 근데 이것을 소문자로 해주라 했으니까 요 결과물을 로어라는 함수 속에 담아주면 소문자가 됐고, 그 앞 세 글자를 소문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 연결시켜서 다시 입학일자의 연도, 이어 함수 안에 입학일자 셀 H16번 셀 갈로 닫으면, 자, 사용한 주소 같은 행의 것만 썼어요.
자, 그래서 상대 참조 그대로 하면 되고 엔터 치면 HEA라는 세 글자와 2022라는 요 연도가 연결돼서 하나의 답이 된 거죠. 요 문자와 연도가 연결됐습니다. 5번. 자, 5번 문제는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구한 후 요 셀에 표시하라 했고요.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 하이픈, 생산일자 중 월 뒤에 하이픈, 인식표를 연결한 후 대문자로 변환한 것이다. 자, 표시 예를 볼게요. 코드가 JH면 JH 다음에 하이픈 끊고 그 다음 생산일자의 월 10, 또 인식표가 EK면 EK 그대로, 요것도 대문자 요것도 대문자. 그러면 요거 대문자 따로 바꾸고 요거 대문자 따로 바꾸셔도 되고 전체를 한꺼번에 대문자 해도 상관없겠죠. 뭐로 해볼까요? 따로 두 번 바꿀까요? 전체 바꿀까요? 전체를 한 번에 대문자 바꿀게요. 그러면 우리는 코드 JH 그대로 오고 하이픈 끊고 요거 10월 찾아와야 되죠. JH 그대로 오는 거는 식을 바로 써볼게요. 자, 코드 그대로 오는 건 그냥 이거 넣어주면 이꼴 이 코드 번호 A27번 하면 코드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27번 그 다음 하이픈 꺼야 되죠. 그래서 연결시켜 주기를 이렇게 생긴 글자 넣어주고 또 연결시켜서 요 생산일자의 월만 가져와야 되니까 연월일 중에 월만 가져오는 건 원함수죠. 원함수로 생산일자 갈로 닫으면 11월이라는 11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 또 연결시켜서 인식표 오라 했죠. 그러니까 인식표 C27번 셀 여기까지만 하면 소문자로 해서 요 AG 그대로 연결시켜서 왔고 하이픈 그려주고 그 다음 요 10일 가져왔고 그 다음 인식표 가져왔고 빠뜨린 게 있네요. 하이픈이 빠졌네, 그죠? 요 셀에서 요거 오기 전에 요렇게 생긴 글자 넣고 다시 연결시켜야 되네요. 하이픈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더 챙겨 넣어 보시고 일단 요거까지 나오면 이 전체를 어떻게 해요? 이 전체를 자, 어퍼 함수 소개. 아까 한 번에 대문자 한 번에 하자 하셨으니까 자, 이 전체를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면 대문자가 돼서 나왔겠죠. 그래서 대문자 요걸 따로 요거 대문자 따로 요거 대문자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까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한꺼번에 어퍼 함수로 속에 담았고요. 그럼 어퍼 하기 전에 요 식이 일단 먼저 답으로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되죠. 요거까지 나오면 그걸 전체를 어퍼로 자,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대문자 만들어서 가져오고 싶다면 대문자를 만들어서 요것만 먼저 대문자 할 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옆에다가 써볼게요. 어퍼 함수 속에 코드 번호 갈로 딱 닫으면 처음부터 대문자 오는 거고요. 요 대문자에 하이픈 와야 되니까 연결 하이픈 오고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중간 과정 한 번씩 볼까요? 자,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 요거 뒤에 월자 와야 되니까 또 연결 월일 과도로 생산일자 이렇게 해주면 11월까지 구해진 거고 그 다음 또 하이픈 와야 되니까 연결 하이픈 표시해주고
그 다음 인식표를 또 대문자 바꿔야 되니까 연결시켜 주면서 인식표만 따로 또 어퍼로 한 번 더 인식표 셀 갈로 닫아서 대문자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따로 대문자, 요거 따로 대문자, 따로따로 두 번을 대문자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까 이것처럼 전체를 다 연결시킨 다음에 전체를 대문자로 한 번만 해도 되고, 중간에 숫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번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따로 어퍼를 두 번 하셔도 되고. 자, 6번은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 공백 제거하는 함수 트림 함수, 트림 함수 안에 도서 코드가 들어오고요. 그럼 공백을 제거했죠. 그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요렇게 제거한 요 문자를 대문자로 어퍼 속에 넣어주면 대문자로 변환했고요. 그 변환된 문자 뒤에 요렇게 생긴 글자, 요 글자 추가하라 했으니까 이거에다가 연결시켜 주기를, 요때 반드시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하이픈에 대문자 KR이라는 요렇게 생긴 글자 연결 추가해서 코드 표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트림 함수로 공백 제거한 것을 대문자로 바꿔준 식과 이거를 연결시켜서, 자, 요 코드에 커서를 넣어보면 이렇게 공백이 있고 요 앞에도 공백이 한 칸 있거든요. 네, 그거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자, 도서 코드에 자, 이꼴 공백을 제거하라 했으니까 트림 함수 안에 도서 코드를 넣으면 공백 제거된 도서 코드가 됐고, 이것을 대문자로 바꿔주라 하니까 어퍼 함수 속에 넣어주면 대문자가 되고, 그 뒤에 KR을 붙여주라 하니까 연결시켜서 하이픈에 KR이라는 글자를 전체 요 문자 한 덩어리로 하면 되죠. 다운표 속에 하이픈에 KR, 요 글자를 연결시켜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요 글자 그대로 대문자 공백 제거 해가지고 오고 빼기 KR. 자, 2번, 3번 중에서 3번을 먼저 해볼게요. 3번은 if 문제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거 다 끝나면 이제 if를 해야 되니까 if로 푸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거든요. 자, 3번 문제가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자, 마지막 글자, 그러면 라이트 함수 안에 제품 코드 콤마 1, 이때 레프트나 라이트에 두 번째 인수 1은 생략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 적고 그냥 가로 닫으면 한 개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글자가 M이면 이 글자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했더니 그 값이 M이라는 글자하고 같으면 이렇게 조건 비교를 했어요. 조건 비교를 하면 참 아니면 거짓. 그래서 그 M하고 같으면 남성용이죠. 자, 조건에 따라서 자, if 조건식 요거에 대해서 참일 땐 남성용, 거짓이면요. 자, 거짓이면 또 한 가지, 그러면 갈로 닫으면 참 거짓 이러면 좋은데, 자, 끝이 아니네요. 조건 비교를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if의 조건식, if는 무조건 인수 3개입니다. 조건식 참일 때는 남성용으로 끝났는데 거짓일 때 다시 새로운 함수들이 와요. 참일 땐 남성용, 거짓일 땐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갈로가 닫히는 거예요. 자, 이 거짓일 때 다시, 자, 여기 쉼표 찍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WE면 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 안에 다시 조건 비교하러 라이트 함수를 쓰고 그 결과가
W하고 같으면 이렇게 다시 비교를 했어요. W하고 같으면 여성용. 그래서 여성용. 자, if의 구조는 조건식 참이면 이거 거짓일 때 값. 그리고 갈로 닫아야 되는데 거짓이면요. 자, W이면 여성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O이면 또 비교하러 다시 또 if를 할까요? 자, 남은 게 MW 다음에 남은 건 O밖에 없으니까 만약 O가 아닌 또 다른 게 있다면 여기 또 if를 또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자, W 아니면 M 아니어서 M이면 남성용으로 갔을 텐데 M 아니어서 이쪽으로 왔죠. 자, 그 다음에 W 아니어서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그러면 W도 아니면 옷밖에 남은 거 없으니까 이 자리에 그냥 아웃도어라고 바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 세 가지 답이 오려면 조건 두 번 비교하면 이거 참일 때 이쪽 가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 비교해서 참일 때 이쪽 가고 거짓일 때 이쪽 가고 해서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if는 두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f의 거짓 자리에 다시 한번 if문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if의 인수도 조건식 참 거짓 그냥 세 개의 인수 구조 안에 또다시 새로운 if가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인수가 이 if의 인수가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요 심표들은 요 두 번째 if에 해당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가 if 안에 자, 색깔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if문 안에 if문은 조건식 참일 때의 값 조건식 참 거짓 그 거짓 안에 다시 새로운 if문이 와서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이 구조 안에 있어요. 전체 if의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쪽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if가 조건 비교해서 참이면 이거 거짓이면 이거 그렇게 가는 구조 요 구조의 틀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if의 중첩 if들을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자리에 표 3번에 풀어볼게요. if 조건 비교를 제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그래서 제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 라이트 제품 코드 셀 콤마 1 이런 생략 가능하고 갈로 닫으면 자, 맨 오른쪽 한 글자 그것이 M이라는 글자하고 같으면 비교를 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참이면 남성용 거짓이면 다시 새로운 if가 들어와서 다 완성을 하면 자, 참일 땐 남성용 거짓일 땐 새로운 if문 그리고 갈로가 닫히는 요 구조라는 겁니다. 전체 조건식 참일 땐 남성용 거짓일 땐 다시 조건 비교 그 조건 비교하는 요 두 번째 인수도 다시 한번 비교하기를 라이트 제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이번에는 W하고 같으면 조건식 심표 찍고요. 참이면 여성용 그렇지 않으면 O이면 하는 건 다시 비교하러 갈 필요 없이 M도 아니었고 W도 아닌 경우는 아웃도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자, 빨강색 갈로 요 if문이 완성되는 거죠. 전체 if 안에 거짓일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if문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2번은 이메일에 골뱅이 앞에 문자열만 추출하여 닉네임에 표시하라 했어요. 골뱅이 앞에 거. 자, 요런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 중에서 골뱅이 위치 앞에 있는 요것만 추출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보면 골뱅이 위치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이메일 주소에서 요 앞에 거 요것만 빼서 여기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자에서 특정 부분만 찾아오는 거 뭡니까? 레프트, 라이트, 미드. 자, 만약에 레프트가 주어졌으면 왼쪽에서부터 몇 개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미드가 주어졌네요. 서치하고 미드가 주어졌어요. 자, 우리는 함수, 레프트 함수는 미드가 대신할 수 있어요. 레프트라는 함수 문자 콤마 만약에 개수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미드라는 함수가 미드 함수는 문자 콤마 레프트 대신에 뭘 하면 돼요? 시작 위치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개수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레프트를 쓸 상황에 대해서 미드가 주어지면 시작 위치를 1로 해주면 돼요. 그죠? 시작 위치를 1로 해주면 레프트 함수 대신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미드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미드 함수로 이 문자 j3번 셀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개수를 적어주면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요거 중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그러면 요거 5죠. 근데 요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거는 6개지만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른데 기준이 뭐예요? 자, 요거 앞에 거. 요거 앞에 거. 자, 골뱅이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있으면 우리 몇 개 필요해요? 6개 필요하니까 골뱅이가 있는 위치 7번째 빼기 1 하면 6번째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번째 있으면 빼기 1에서 7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골뱅이 위치 번호를 우리가 밑에 주어진 서치 함수로 구하고 그거 빼기 1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개수 자리에 골뱅이 위치 번호를 구하고요. 그거 서치 함수 이용해서 구하고 그거 빼기 1을 하면 개수가 되는 거죠. 서치로 구한 값 빼기 1.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자, 근데 서치로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서치 함수 다시 한번 적어보면 서치 함수는 찾고자 하는 글자 골뱅이 위치값 찾고 싶잖아요. 그럼 골뱅이를 딱 적어주고요. 어디에서요? 요 j3번. j3번에서 골뱅이가 몇 번째 있나 위치 번호 찾는 건 요 식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골뱅이의 위치 번호를 찾아서 그거보다 하나 작은 개수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된 건요. 아이고. 이메일 주소 있는 자리에 제가 커서 넣었다가 빠져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걸려서 그래요. 하이퍼링크 없애줄게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하이퍼링크는 잠깐만요. 오른쪽 링크 제거, 링크 제거해버렸어요. 자, 아니면 실행 취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미드. 자, 우리가 답을 가져오고 싶은 건 이 글자에서 첫 번째부터 해서 몇 개의 글자를 찾아올 거니까 미드를 먼저 쓰고요. 요 글자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골뱅이 위치값 앞에 거. 그래서 골뱅이 위치값은 서치 함수로 골뱅이의 위치를 어디에서 찾아요? 서치 함수의 인수는 내가 골뱅이 위치 번호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요? 요 이메일 주소에서.
마우스가 흰 십자 안 나오면 주변에 거 해서 방향키로 옮기고요. 갈로 닫을게요. 세 번째 인수 콤마 1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골뱅이의 위치 값이에요. 우리는 골뱅이 위치보다 하나 작게 필요하니까 빼기 1. 그리고 갈로 닫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메일 주소 앞부분 사용자 닉네임을 구할 수 있어요. 옆에 하나 더 할게요. 자, 뭘 해보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미드와 서치 이용해서 골뱅이 뒤에 있는 세 글자, 골뱅이 뒤에 있는 세 글자가 이렇게 답으로 오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골뱅이 뒤에 세 글자를 찾아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 글자만 딱 추출해내는 함수 미드 j3번 셀에서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가져올까요? 골뱅이 뒤에 거. 골뱅이의 위치는 서치 함수 이용해서 찾으시고 골뱅이보다 뒤에 거면 뭘 할까요? 플러스 1. 하나 뒤에 거. 골뱅이가 7번째 있으면 우리는 8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라고요? 3개. 3개는 제가 지정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S자 있는 자리가 골뱅이 위치값 서치 골뱅이의 위치를 j3번 셀에서 찾으라 하면 골뱅이 위치 번호를 찾고 그거 더하기 1. 그죠? 그리고 개수는 3개라고 제가 지정해 드렸으니까 3개. 그러면 요 뒤에 세 글자를 구할 수 있겠죠.